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 표정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공휴일인 오늘 밤 늦게까지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과 동해 전해상에는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9도, 포항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다가 밤늦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면서 다음 주까지는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이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포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재를 위기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9년 조그만 어촌에서 시로 승격해 50년 포스코와 함께 급성장한 포항시.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와 출구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성장 발전하는 사회는 관용과 다양성, 교육, 개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약 전략으로 인재와 돈이 유입되는 규제 프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은 우선 벤치마킹 대상을 하나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가 아니라도 좋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실리콘밸리 등 설정을 하고 그런 지역들을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특정 산업에서 어떻게 우위를 지키는지 전략을 소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클러스터 조성이라며 성공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철강 산업의 앞길은 험난하다며 포항이 포스텍에 동기를 부여하되 간섭하지 말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종치하고 정말 괜찮은 교수, 정말 괜찮은 학생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저 총장이 내려가서 삼고 초려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포항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 계속 떨어질 거고요.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포항 21세기형 대학 도시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대학과 도시 융합의 포항 모델 구축과 리더십, 보다 전문화된 실무 조직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을 토대로 포항의 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습니다. 과거 우리 70년의 포항을 재조명을 해보고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도약해야 될지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올해를 터닝 포인트로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지 않으면 포항은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포항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민에게 3억 원 한도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복구 기간 동안 이용할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주택이 유실 전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원금이 1,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경주시의회는 어제 결의문을 내고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형 보호 격벽을 설치하고 가해 승객을 엄벌하는 등 기사들을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포항에서 영주까지 가는 시외버스 안, 한 남성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합니다. 팔을 들어 방어해보지만 한동안 행패는 계속 이어집니다. 운행 중에 운전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나를 이제 끄잡아 누르려고 팔을 당기니까 나는 이제 마저 죽어도 운전석에 마저 죽는다 싶어가지고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는데 그 팔을 잡 당기고 목도 비틀고. 남 씨는 팔에 멍이 들고 목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과의 크고 작은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펜 들고 이제 이러면서 술 먹지 말라, 음주 안 되니까 술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시비 붙는 경우도 있고.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연간 3,000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8건꼴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버스나 택시기사를 때리면 처벌이 가중되지만 실제 최종 판결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 기사들에 대한 폭행, 밀폐형 보호격벽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 기사들을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도의 최대 관광 성수기인 지난달 관광객이 8만 3천여 명으로 한 달 관광객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어난 것이고 올해 총 관광객 수도 15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울릉도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된 불황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관광객은 4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농사가 큰 풍년을 맞았는데 농민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사에 든 비용조차 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 알이 굵고 단단하고 생산량도 많아 큰 풍년입니다. 수확할 때지만 거지 대신 농기계로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양파값이 떨어져 팔아봤자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20% 이상 떨어졌고 앞으로 더 내릴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상상도 못했죠.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 귀농해가 8년 차인데 처음입니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처음이고. 지난 겨울과 봄 기후가 좋았고 병충해가 없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양파 재배 면적은 2% 정도밖에 늘지 않았지만 이 생산량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에서만 6천 톤, 전국적으로 양파 3만 톤을 수확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저들 경상북도에서는 계약 재배 농가들과 함께 시장 격리를 한 6천 톤 정도 추진을 하고 또 아울러 저희들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농민들은 산지 폐기보다는 수출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도 중요하지만 그 소포장이라든가 작업비가 중요합니다. 작업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은 산지 폐기보다는 그 수출로 시장 격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등락, 날씨 탓만 해야 하는 것인지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진흥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등 95억 원이 투입되며 지진과 관련해 예측 대피, 구조, 복구, 회복을 주제로 5개 지정과제를 추진하고 복합 재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4개의 새로운 과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딱 1년 뒤인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묶여있는 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7월에 포항 지역에서 공원 지정이 풀리는 곳은 모두 35곳. 포항 우연동 덕수공원과 장랑동 장성공원, 대잠동 양학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원 터의 매입 비용은 줄잡아 1조 800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1조 800억이 되지만은 향후에 그게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전국 곳곳에서 포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자체가 빚을 내 땅을 사들이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소한 공원 매입 비용의 절반은 지원해줘야 주요 공원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도시숲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 관리 대상지 매입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유지가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땅 주인들은 위헌 소송으로 맞설 태세여서 도시공원 보전 문제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2%와 0.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7%보다 높았습니다. 또 지난달 생활 물가지수는 대구는 1.5%, 경북은 0.9%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돼지 사육 농가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 모임 자제와 국제우편물 수령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육류 가공품 반입을 금지하는 반상회보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 5만 부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영주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영주시 새마을회의 갑질과 봉사시간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주 시민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센터 운영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주 새마을회 고위 간부의 봉사시간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새마을회 간부가 되고 난 뒤의 5년간 봉사시간은 3,000시간 전으로 간부가 되기 전보다 최고 140배나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회 간부의 봉사시간은 새마을회 스스로 기재해 센터에 제출한 셀프 봉사시간으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풀리기는 각종 수상 공모에 제출되면서 실적 쌓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봉사센터는 또 새마을회 일부 간부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제기하면서 봉사센터 운영진의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구성된 운영위원 역시 전체 16명 가운데 11명이 새마을회 출신 인사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다시 구성할 것과 공익 제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새마을회를 해가 자원봉사자 손을 띄고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이사를 맡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한 영주시는
올해까지 위탁 기간이 끝나면 독립법인으로 구성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다음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영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새마을회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올해의 경우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주인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영주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제24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22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과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고 정례회를 폐회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에 온배수로 양식한 강도다리 찌어 4만 마리를 어제 울진군 북면 석호항 주변 해역에 방류하고 어린 전복 2만 마리를 인근 어촌계에 나눠줬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온배수로 양식한 어패류 241만 마리를 방류해 원전 온배수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업인들에게 수산 자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20살 이하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6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이번 대표팀. 그 사령탑인 정정용 감독은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이라 더 논기를 끕니다.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멕시코 대회에서 거둔 4강 신화 재현을 꿈꾸는 정정용 감독의 도전.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전 내내 일본에 밀렸던 우리 대표팀. 후반과 함께 전술적 변화를 꾀한 정정용 감독의 카드는 적중했습니다. 후반 39분 터진 한 방은 결승골이 됐고 정정용호의 도전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후반전 들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선수들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잘 선수들이 이해하고 뛸 수 있던 게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정 감독은 여러 번 포메이션을 바꿔 패스 위주의 일본 팀에 대처했고 맨투맨 또는 지역 수비로 전환해가며 세트피스에 강한 일본 팀에 발을 묶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정 감독은 축구 명문 청구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4살 이하 팀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대표팀에서 전임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14년에는 대구FC의 수석 코치로 부임해 고향팀과의 인연을 맺었고 이듬해인 2015년에는 대구FC의 유스팀인 현풍고등학교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 지도자로서 정 감독은 미리 전략을 짜서 대비하고 선수들에게 말을 아끼고 신뢰하는 뚝심을 경기 때마다 보여줬습니다. 다음 상대는 세네갈.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같은 우승 후보들이 탈락하면서 8강전만 통과한다면 대회 최초 결승 진출도 노려볼 만한 상황. 믿음과 뚝심의 정정용호. 그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역 팬들의 관심이 더해지는 가운데 8강전은 오는 9일 새벽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은 협약을 맺고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경북 출신 의병장인 벽산 김도현의 생애를 이야기와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 패널을 선생이 순국한 영해면 대진리 도해단에 설치했습니다. 벽산 김도현 선생은 을미사변 직후 의병을 모집해 일제와 싸웠고 이후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쓰다 국권이 상실되자 망국을 개탄하는 시를 남기고 1914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앞바다에서 투신 순국했습니다.
공휴일인 오늘 밤 늦게까지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과 동해 전해상에는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9도, 포항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다가 밤늦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면서 다음 주까지는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